저녁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오늘 건강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생생정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몸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무슨 장기일까요? 우리 차승희 사장님,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어딜까요? 장이요. 장. 요즘 우리 메타가 지금 엄청, 오늘까지도 우리 뉴스킨 사업자들은 메타 주문하냐고 정신없어가지고 장이요. 아주 이렇게 과감하게 틀리시는데, 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장기 있잖아요. 네. 우리 심장은 우리 몸에서 펌프 역할을 하잖아요.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펌프여서, 이게 한 1분만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아마 내려가는 그 산소나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뇌도 뇌사가 되고, 그죠? 네. 심정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가장 시각을 다루는 위급한 생명에 가장 직결되는 그런 장기예요. 근데 이 심장이 이제 펌프 역할을 하잖아요. 펌핑 역할을 하는데 1분에 60번, 예, 이완과 수축을 해요. 그래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한 번 줄었다 늘어날 때 얼마만큼의 혈액의 양을 우리 전신에 공급할까요? 요구르트 한 병, 80ml, 1분에 한 번 할 때 한 번. 근데 1분에 보통 성인이 60에서 70번 이완과 수축을 해요. 똑딱 하면 늘어났다 줄었다 한 거죠. 이러면서 요구르트 한 병만큼의 혈액을 전신에 뿜어내는 거죠. 그러면 1시간이면 몇 번을 하는 거죠? 1분에 60번이니까, 그죠? 1초에 한 번씩이라고 대략 되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면, 예, 3,600번. 예. 그러면 하루를 따져보게 되면 86,400번 정도. 양으로 따지면 8,000리터예요. 제가 요거는 이제 500ml 생수병인데, 우리 2리터 생수병 있죠? 4,000개에다가 혈액을 넣었다 뺀다 한번 해보세요. 차승희 사장님 그 일 시키면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네가 이 물을 2리터 페트병 4,000개를 넣었다 뺐다 한번 해보라고. 근데 우리 심장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8,000리터의 혈액을 매 초마다 요구르트 한 병만큼의 사이즈로 펌핑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요, 느끼시나요, 지금? 안 느끼시죠? 전혀 안 느끼세요. 그래서 심장이 아파라고 하면 이건 큰일인 거예요. 심장이 아픈 병, 부정맥, 심근경색, 뭐 이런 거 있죠. 심장 마비, 생명하고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이상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큰 질환이에요. 심장은 그렇게 매일매일 중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나 고생한다고 티를 안 내요. 근데 티가 났다 하면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심장을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그걸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심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만해요. 약 300g. 소고기 반근, 그리고 이 주먹만하게, 주먹보다 좀 크겠죠? 네. 그래서 뭐냐면 우측과 좌측에 방실방실,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방실방실 웃지 않는 사람은, 우리 백영선 사장이 웃지가 않네? 이 방실방실이 문제가 있는 거야.
평소에 잘 웃지 않는 분들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심장에 문제가 있냐? 스트레스 받게 되면요. 심장이 막 이러잖아요. 네.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심장에 무리가 생겨요. 자,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헛된 노동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해야겠죠. 그럼 심장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겉에를 둘러싸고 있는 게 다 튼튼한 근육이에요. 근육이. 그렇지만 우리 가죽 같은 거 있잖아요. 탄력 좋은 가죽은 딱 끊어지지 않잖아요. 잘 늘어나기도 하고 잘 수축되기도 하는 게 좋은 가죽인 것처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은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근데 여기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게 사람의 근육이 영양 공급을 안 받으면 이게 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게 예, 심장마비이고 예, 그런 질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큰 혈관이 있는데 그게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장 근육을 잘 싸고 있고 거기에 관상동맥이라는 큰 혈관 3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이 심장 근육이 튼튼해야지만 혈액의 펌핑을 잘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차승희 사장님, 응석하시고 저하고 좀 얘기 좀 해보자고요. 사회자시니까. 네. 야, 승희야, 너 지금 심장이 지금, 이완과 수축을 해. 자꾸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 아니면 신경 안 써도 지가 알아서 심장이 이완과 수축을 해요.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신경, 이걸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네. 이 자율신경이 심장이 펌프질을 잘하게, 이완과 수축을 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율신경은 무엇에 의해서 조절되냐면 아까 관상동맥에 혈액이 이렇게 잘 공급돼야지만 심장 근육이 이완과 수축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신경 조절, 이완과 수축을 잘하게 해주려면 혈액 속에 칼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칼슘이라는 영양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양성분. 예, 이 미네랄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심장의 이완과 수축을 잘 조절해 주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H랑 메타도 먹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영양제를 손꼽으로 하면 종합 영양제 다음에 우리 몸에서 제일 부족한 칼슘이 심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냐면 이 심장에서 이완과 수축, 혈액 공급을 잘 해주는 그 요소가 호르몬이에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어깨도 결리고 뻐근하고 막 그러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호르몬이 근육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육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딱 옥죄는 거죠. 네. 그래서 호르몬이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있고 부교감신경을 조절해주는 호르몬도 있어요. 호르몬은 또 다양하게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도 있고요. 성과 관련된 호르몬도 있어요. 이거 우리 백영선 사장님이 잘 아실 것 같네. 남성 호르몬 이름이 뭘까요? 음소거하시고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맞아요. 테스토스테론. 네. 역시 성에는 해박하시네요. 네. 네. 차승희 사장님. 여성 호르몬은 뭐라고 부르죠? 에스트로겐? 맞아요. 에스트로겐. 이게 다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그래서 뭐냐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게 되면 여성은 생리도 안 나고요. 남성은 생식 능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심장과 관련된 호르몬이 뭐냐면 바로 아드레날린이에요. 이 아드레날린은 스트레스 받게 되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이 빨개지죠.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심장이 더 막, 너 위급한 상황이야? 근육은 스트레스 받으면 근육은 경직된단 말이죠. 그럼 혈관이 좁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그 좁아진 혈관 속에 혈액을 막 공급하려면 더 세게
빨리 펌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도 심장하고 연관돼 있고요. 또 이 심장에서 보내주는 혈액은 혈관을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혈관에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껴있게 되면 혈행 흐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 건강을 조절해주는 네 가지 요소는 심장 근육 세포, 자율신경, 호르몬, 혈관 이런 네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심장 건강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심근세포를 그러면 심장 이 근육세포잖아요. 이걸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차게 운동하는 것. 숨이 차게 운동하는 것. 시속 1시간에 6km 내지는 7km를 걷거나 빠르게 좀 속보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그게 이제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고요. 자율신경은 네, 칼슘이라는 물질이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호르몬. 예, 호르몬은 예,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도 심장, 자꾸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되니까 스트레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혈관 속에 쌓여져 있는 콜레스테롤 같은 게 쌓이지 않게끔 내가 먹는 음식이 너무 기름진 음식을 섭취를 줄이고 또 혈관에 그런 그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끔 음, 대사 잘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메타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심장을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네 가지 요인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좌측 심실을 통해서 전신으로 이렇게 혈액이 뿜어져 나가요. 그래서 좌심실, 대동맥, 전신으로 뿜어져 나가고 그래서 말초혈관으로 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반대로 말초혈관은 어디까지 갈까요? 머리 끝까지 올라가고요. 발가락, 발톱까지 가요. 네. 그랬던 것이 다시 이제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정면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위로 올라간 혈액은요 어떻게 내려올까요? 그냥 내려와요. 중력에 의해서요. 근데 발가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혈액은 어떻게 심장이 위잖아요. 어떻게 올라갈까요? 네, 바로 뭐냐면 어, 혈관과 근육이 짜는 거예요. 네, 쭉쭉 올라가게끔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병이 있어요. 혈액이 발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딱 멈추는 병. 혹시 하지정맥류라고 들어보셨나요? 여성들 보면 왜 종아리 뒤에 보면 이렇게 퍼렇게 정맥이 툭툭 붉어져 있는 분들 있죠? 그게 이제 하지정맥류예요. 누가 이제 그렇게 하지정맥류에 잘 걸리냐? 예, 걷기 싫어하시는 분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근육의 양이 적고 혈관에 탄력이 없다 보니까 혈액이 위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툭. 또 혈관에는 올라간 혈액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게 이 문이 있어요. 이렇게 탁탁탁. 근데 이게 고장이 나서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내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뉴스킨의 갈바닉으로 근막을 자꾸 흔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심장이 네 가지 요건에 의해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내준 혈액이 혈관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혈관에서 또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심장이 이제 약한 거죠. 심장이 자꾸 심장 근육도 약하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심장 근육이 옥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 양이 적겠죠. 그래서 뭐냐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혈압 관리에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막 끼어 있을 때도 혈압이 올라가겠죠. 세 번째는 혈액이에요. 혈액. 혈액이 끈적끈적하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인 이유. 네.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당뇨가 걸린 사람은 반드시 고혈압이 와요. 왜?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당뇨 환자이진 않아요. 근데 당뇨인 사람은 반드시 고혈압이 동반돼요. 왜? 순차적으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지. 자,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 또 혈압을 올려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네, 혈액이 끈적끈적하다 보면 혈액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산소도 공급해주고요. 전신에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온 몸을 돌면서 네, 이경진 사장이 뭐라고요?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흡착해가지고 간에서 이 노폐물을 해독하고 그 다음에 신장을 통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신장, 우리 왜 콩팥이라고 하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노폐물이 쌓여있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심장 기능이 약하든지 혈관이 막혀있든지 혈액이 탁하든지 신장의 노폐물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노폐물이 쌓인다든지 이런 네 가지 요인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고혈압 환자가 이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가 혈압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난 혈압이 높아라고 해서 약만 먹지 심장의 문제인지 혈관의 문제인지 혈액의 문제인지 신장의 문제인지는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은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혈액은 혈액 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봐야 되는 거죠. 혈관은 혈관 조영술을 해봐야 되는 거고 신장도 호르몬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이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하려도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혈압 검사 해봐가지고 높네요 하면은 뭐 식생활 조절하세요, 약 드세요 이게 다인 거예요. 이러한 네 가지 요인의 어떤 그 혈압을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요인, 혈압을 떨어뜨려야 주는 그런 약재들은 그 기능이 뭐냐면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혈관을 넓혀주게 되면 혈액이 수월하게 지나가겠죠. 자, 선생님들,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샀는데, 이게 바지가 쫄려. 그러면 살을 빼요? 아니면 그 바지를 늘리려고 해요? 살 빼려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 혈관은요, 이렇게 딱 세팅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속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떼내거나 혈액을 맑게끔 해주는 역할은 사실 어려워요. 꾸준한 운동을 하고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되고요.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빠지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그냥 하나로 딱 해결할 수 있는 혈관 확장제예요. 대중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이런 환자들한테 처방해 주는 게 바로 혈관 확장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오래되게 되면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다 보면 터지겠죠.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자,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은 길이가요 9만 킬로미터래요. 우리 이제 그 가장 큰 혈관을 대동맥, 중동맥,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심장부터는 대동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머리 이 뇌나 발가락에 있는 그런 혈관은 모세혈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길이를 다 합치면 9만 킬로래요. 9만 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450킬로고요. 다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면 딱 900킬로예요.
그것을 갖다 900번을 왕복하는 길이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행을 혈액이 혈관을 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혈관의 길이는요, 직경이 100분의 1mm래요. 100분의 1mm. 1mm는 1cm의 10분의 1이 1mm죠. 그거의 100분의 1. 100분의 1mm가 모세혈관의 직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늘어서 모세혈관 잘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예. 아마 머리카락 한 뭐 수십 분의 1 정도의 그런 가늘기겠죠. 또 원호 사장님 또 머리카락 만지시네. 아, 참. 네, 그렇게 가늘어요. 네. 그런데요, 이 혈관이 그렇게 굉장히 가늘고 한데, 그러면 이 혈관은 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뼈 속에 혈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선옥 사장님 얘기해 주실래요? 뼈 부러지면 피가 나요, 안 나요? 피가 나요? 네, 맞아요. 뼈 부러져 피 나요. 뼈 속에도 혈관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이제 좀 이따 이제 혈액 얘기를 할 텐데 우리 몸에서 혈액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혈액은 네, 홍은혜 사장님.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뼈 속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 사장님들 골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골수? 이 골수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이 골수는 어디에 있냐면 이 척추뼈 있죠. 척추뼈. 그 다음에 갈비뼈. 예, 이런 데에 있는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어요. 그래서 감자탕 드시게 되면 왜 돼지 등뼈잖아요. 감자탕이. 거기에 이렇게 빼먹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돼지 등뼈에 있는 골수예요. 골수. 돼지의 혈액을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도 그 척추나 갈비뼈에 있는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고요. 그 뼈에는 또 모세혈관이 있어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만들어진 뼈는 죽을 때까지 그대로일까요? 네. 뼈는요, 저골세포가 있고 파골세포가 있어서 뼈를 만들고 오래된 뼈는 부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져나가게끔 하고, 이게 한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뼈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려면 뭐냐면 뼈 속에도 혈액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혈관이. 그래서 산소도 공급해주고 영양도 공급해주죠. 그런데 이게요, 이제는 영양도 공급이 안 되고 산소도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뼈 있죠. 그런 뼈는 어떤 뼈일까요? 김치혁 사장님, 그런 뼈가 있을까요? 있어요. 골다공증 생긴 뼈.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은 막상 되게 되면 으스러지잖아요. 뼈는 영양도 공급이 되고 산소도 공급되기 때문에 단단한 것 같지만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한 충격에 딱 부딪히게 되면 이게 직선으로 절단되지 으스러지지 않아요. 근데 영양 공급이 안 된 골다공증이 있는 그런 뼈들은요, 충격에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게 산소와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다공증이에요. 네. 그래서 네, 혈관을 뼈에도 있다. 말초혈관이.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 혈관 이제 알아봤고요.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돼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혈장은 뭐냐면 수분과 영양분이 들어있는 게 혈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헌혈하고 나면 뭐죠? 400ml 정도 이렇게 그 페트에 이렇게 수혈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물이 뜨고 맑게 가라앉는 게 있는데 노랗게 뜨는 게 바로 혈장이에요. 그 영양성분 알부민과 수분인 거고
빨갛게 가라앉는 건 혈구죠, 구. 혈액은 그래서 모양이 돈처럼, 동전처럼 동글동글동글동글해요. 그래서 혈구예요. 동글동글해서. 공구자 써서 동글동글하다. 그래서 혈액이 그러면 동글동글한 혈액도 있고 네모난 혈액도 있을까요?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생긴 혈액도 있어요. 예, 암 환자들의 혈액은요,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혈구가 깨지기 때문에. 자,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적혈구는 운반 기능을 해줘.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해주고, 백혈구는 온 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네 하고 나가서 도적과 싸우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항해서 면역을 관장해주죠. 그다음에 혈소판은 상처가 나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굳게끔 해주는 지혈 작용 이런 것들을 해주죠. 그래서 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 내부의 골수에서 생성된다. 그래서 예전부터요. 우리 정현석 사장님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 돈을 많이 갖다 쓰는 자식 이제 사고치고 애들하고 쌈박질 해가지고 합의금 물어주고 사고치는 놈들 그 할머니들이 지 애미 등골 빼먹은 놈이라고 그런 욕 하잖아요. 그 바로 정현석 그게 뭐냐면 정현석 사장님이 어머님 아버님 등골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등골에서 혈액이 만들어지고 그 혈액을 통해서 우리 정자가 만들어지고 난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저 지 애미 등골을 빼먹은 놈 했던 욕이 과학적으로 틀린 욕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죠. 네. 예. 이 혈액은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는 보통 한 120일 정도. 그래서 우리가 수혈을 하고 나면 한 3개월 동안은 수혈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새로 빠져나간 피만큼 형성이 되는 기간이 한 90일 정도, 적혈구가. 이게 만들어지고, 이제 수명이 다한 그 혈액은 또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요. 어디서 그러면 파괴시키냐면, 간에서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뼈에 있는 골수에서 좋은 혈액을, 새로운 혈액을 만들고, 수명이 다한 혈액은 간에서 파괴해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얼굴이 누렇게 뜨죠. 새롭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예. 사장님들이 이런 걸 이렇게 유추해 보면, 심장, 혈액, 꼭 간만, 간 기능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리버 포뮬러라든지, 에이즈랑 알스케어들을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혈액을 위해서도 리버 포뮬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백혈구는 하루에서 이틀 사이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수명이 있고요. 혈소판은 한 2주 정도의 이렇게 수명이 있대요. 그래서 이 혈액이 해주는 역할은 곳곳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고요. 근데 이 혈액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건 이 당 성분이 많이 있어서 끈적끈적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삼백식품이라고 있죠. 흰쌀밥, 설탕, 소금 이런 것들, 밀가루 이런 것들이요. 몸을 산성화시키기 대표적인 산성식품이에요. 그래서 혈액의 pH 농도는 7.4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체질이 약 알칼리 체질인데 이런 산성식품을 꾸준히 먹게 되면 혈액이 7.2 정도로 떨어져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기에도 7.2면 그래도 약 알칼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7.0이면 뭐죠? 중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은 7.4 정도의 약 알칼리인데 이게 0.2인 7.2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산성화되는 게 바로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산성식품을 먹지 않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혈액 속에 혈액 속의 혈구 중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고 있죠. 이 백혈구, 하얀 혈구라는 거예요. 하얀 피. 예. 그래서 백혈구라고 하는데, 이 백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걸리는 병이 무슨 병일까요? 백혈병이에요. 예. 백혈병 환자들은 가장 궁극적인 이식을 받는 게 뭐냐면 골수를 이식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백혈구가 생성되기 때문에. 근데 이 백혈구 속에는요,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림프구. 아까 그 백혈구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걸 물리치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우리 승희 사장이 이렇게 환절기 돼가지고 내가 살짝 감기 몸살이 걸렸어. 그래서 막 기침도 하고 오한도 오고 재채기도 막 해. 그러다 보면 막 가래 듣고 있죠. 누런 가래가 나와요. 이 누런 가래가 뭘까요? 백혈구의 죽은 시체예요. 평소 때는 누런 코도 안 나오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나가서 싸우잖아요. 백혈구가. 그 죽은 시체가 바로 하였던 혈액인데 누렇게 죽은 거예요. 왜 여기 보면 이 고름이나 여드름 이렇게 고름 생기면 누러지죠. 그게 바로 백혈구의 시체예요. 네. 그래서 이 혈구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어디라고 하냐면 림프절이라고 해요. 림프절. 림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림프. 네. 이 림프는 어디에 많이 그러면 모여 있느냐? 그러니까 이 혈액 중에 백혈구 중에 림프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우리 몸에 그 노폐물을 가장 많이 내보내는 곳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 여기 림프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림프절이라고 또 해요. 림프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림프절, 림프관.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기가 바로 림프절이에요. 이 겨드랑이, 또 하체는요. 상체는 이 겨드랑이고 하체는 사타구니. 그리고 상체에서도 목, 편도. 그 편도가 잘 붙죠. 환절기에 세균 바이러스가 창궐 하게 되면. 그래서요, 여러분, 뉴스킨과 파마넥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림프구가 많은 림프절 뭘로 마사지 해 주셔야 되죠? 갈바닉으로 문질러 주시게 되면, 예, 여기에 많이, 왜냐하면 이 림프구는 우리 몸에 노폐물 내지는 세균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곳인데 여기 쓰레기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려면 쓰레기 많은 곳에는 어떻게 돼요? 쓰레기 많은 곳에는 막 날파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에 림프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마 이렇게 뭐 가래가 끓는다든지 콧물이 줄줄 나면 내가 이게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 어떤 면역을 위해서는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가 막 뭉쳐 있거나 그렇더라면 이게 이제 면역이 약해지는 징조도 하고 갈바닉으로 수시로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 다음에 목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 림프절이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림프구 순환이 잘 되게 돼서 우리의 신장 튼튼, 혈관 튼튼, 혈액 맑음.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심장, 혈관, 혈액 이렇게 세 가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좀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엄지척이라도 한번 해주셔야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실방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묻질 않는다. 네, 다음 시간에는 먹고 싸는 얘기.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싸는 얘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